이 이야기는 서울 외곽의 한 동네에서 실제 일어났던 사연을 각색한 것입니다. 아침 7시 김춘복은 어김없이 눈을 떴습니다. 70평생 몸에 밴 습관이란 게 참 무서운 것 같아요. 옆자리는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죠. 영희가 떠난 지 벌써 1년이 넘었는데도 아직 적응이 안 됩니다. 여보야. 춘복은 침대 맞은편 화장대 위에 놓인 영희의 사진을 바라보며 작게 중얼거렸어요. 사진 속 영희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결혼 40년 함께 늙어가며 주름살 하나하나까지 사랑스러웠던 그 미소였죠. 오늘도 복권 사러 가야지. 당신 생일 번호로 말이야. 매일 아침 영희와 나누던 대화를 혼자 이어가는 게 춘복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영희가 살아있을 때는 여보, 그런 돈 있으면 차라리 맛있는 거 사 먹자고 했지만 지금은 그 잔소리마저 그리워요. 거실로 나가니 며느리 은정이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아들 민수는 벌써 출근했는지 보이지 않습니다. 은정아, 아침은 먹었니? 네, 아버지. 식탁에 죽 끓여놨으니까 드세요. 은정의 대답은 늘 그랬듯 건조했습니다. 결혼 초기엔 그래도 정겨웠는데 언제부터인가 며느리의 표정에서 피로가 묻어났어요. 아무래도 시아버지와 함께 사는 게 부담스러운 모양입니다. 춘복은 조용히 아침을 먹으며 영희와의 추억을 떠올렸어요. 이 집도 영희와 함께 마련한 보금자리였죠. 30년 전 젊은 부부였던 둘이 온갖 고생을 하며 장만한 단독주택이었습니다. 마당 한 구석에 영희가 심은 감나무도 이제 제법 커서 해마다 단감을 주렁주렁 맺어줘요. 아버지, 저장 보러 나가는데 필요한 거 있으세요? 아니다. 나도 나갔다 올 테니까. 어디 가세요? 복권 사러. 은정의 얼굴에 스치는 미묘한 표정을 춘복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혀를 차는 소리까지 들렸어요. 아마 또 복권이냐는 생각이겠죠. 동네 문구점까지 가는 길, 춘복의 발걸음은 무겁지 않았습니다. 영희의 생일인 3월 23일, 그 숫자들로 조합한 번호를 매일 사는 게 그에게는 일종의 의식이었어요. 당첨되기를 바라는 마음보다는 영희와의 약속을 지키는 기분이었죠. 영희야, 언젠가 우리 대박 나면 전 세계 여행 다니자고 했잖아. 문구점 사장도 이제 춘복의 단골이 되었습니다. 어르신, 오늘도 같은 번호죠? 그래, 연금 복권 5장. 혹시 모르니까 번호 바꿔보시는 건 어때요? 같은 번호만 계속 사시니까. 아니야, 이 번호가 좋아. 우리 영희 생일이거든. 집에 돌아와서 춘복은 복권을 영희 사진 앞에 놓고 기도했습니다. 당첨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그저 영희가 하늘에서 지켜보고 있다는 믿음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점심때가 되자 민수가 돌아왔습니다. 요새 일이 잘 안 풀리는지 얼굴이 어두워 보여요. 아들아, 힘들어 보이는데 괜찮냐? 네, 아버지. 괜찮습니다. 하지만 민수의 표정은 전혀 괜찮아 보이지 않았어요. 부부가 나누는 대화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뭔가 심각한 고민이 있는 것 같았죠. 저녁 무렵 춘복은 마당에 나가 영희가 가꾸던 화분들을 살펴봤습니다. 영희가 좋아하던 장미꽃이 봄을 맞아 새순을 틀고 있었어요. 여보야, 민수 부부가 요새 뭔가 걱정이 많아 보여. 내가 부담이 되는 건 아닐까? 바람이 살랑 불어와 장미 잎사귀를 흔들었습니다. 마치 영희가 대답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괜찮다, 여보. 가족이잖아. 그날 밤 춘복은 영희의 사진을 보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내일도 변함없이 복권을 사러 갈 거예요. 영희와의 추억이 담긴 그 숫자들과 함께 말이죠.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작은 희망을 품고 살아가는 70 노인의 하루가 그렇게 저물어 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춘복은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깼습니다. 뭔가 불안한 기분이 들었어요. 영희가 살아있을 때도 이런 날이 있었죠. 뭔가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 말입니다. 거실로 나가니 민수와 은정이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평소와는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둘 다 심각한 표정을 지으며 뭔가를 의논하고 있는 것 같았죠. 아버지, 앉으세요. 민수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딱딱했습니다. 춘복은 영문을 모른 채 맞은편 의자에 앉았어요. 무슨 일이니? 아버지, 저희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은정이 서류 뭉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춘복은 안경을 쓰고 서류를 들여다봤지만 복잡한 법률 용어들이 가득했어요. 이게 뭐냐? 진명의 이전 서류입니다. 아버지 연세도 있으시고 관리하기 힘드시잖아요. 저희가 대신 관리하려고 해요. 민수의 말에 춘복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아직 정신도 멀쩡하고 몸도 건강한데 왜 갑자기 이런 말을 하는지 이해가 안 됐어요. 아들아, 아버지가 아직 죽지도 않았는데 무슨 소리냐? 그게 아니에요, 아버지. 요즘 집값도 많이 올랐고 세금 문제도 복잡해졌어요. 미리 정리해두는 게 좋겠더라고요. 은정이 거들어 말했습니다. 하지만 춘복은 뭔가 이상했어요. 왜 이렇게 급하게 서류에 도장을 찍으라고 하는지 의심스러웠죠. 생각해 볼 시간을 달라. 아버지, 시간이 없어요. 오늘 처리해야 하는 일이에요. 민수가 조급해하며 말했습니다. 춘복은 아들의 표정에서 절박함을 읽었어요. 뭔가 급한 일이 있는 것 같았죠. 정말 괜찮은 거냐? 아버지를 속이는 건 아니고, 당연히 괜찮아요. 가족인데 뭘 속여요. 결국 춘복은 도장을 찍었습니다. 아들을 믿고 싶었어요.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불안했죠. 서류 처리가 끝나자 민수와 은정의 태도가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며칠 후 춘복은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아버지, 집이 팔렸어요. 뭐라고? 부채가 너무 많아서 어쩔 수 없었어요. 아버지도 이사 준비하셔야 해요. 춘복은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영희와 함께 마련한 집, 온갖 추억이 담긴 보금자리를 잃게 된 거예요. 그럼 나는 어디로 가라는 거냐? 요양원 알아봤는데. 요양원? 나는 아직 멀쩡하다. 아버지,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연금으로는 혼자 살기 힘들어요. 춘복은 분노와 배신감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더 큰 충격은 뒤에 있었어요. 아, 그리고 아버지. 복권 그만 사세요. 돈 낭비예요. 뭐라고? 매일 몇천 원씩 복권 사는 돈이면 한 달에 10만 원도 넘어요. 그 돈으로 다른 거 하세요. 춘복의 마음속에 영희와의 마지막 약속마저 무너뜨리려 하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아버지 복권 살 돈까지 간섭할 권리가 있나? 권리요? 아버지가 우리한테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 아세요? 은정의 날카로운 말에 춘복은 할 말을 잃었어요. 40년 동안 가족을 위해 희생했던 세월이 한순간에 부담이라는 말로 치부되었죠. 그럼 나는 어떻게 살라는 거냐? 알아서 하세요. 성인이시잖아요. 민수가 춘복에게 5만 원짜리 지폐 몇 장을 던지며 말했습니다. 이게 다예요. 더 이상 우리한테 기대하지 마세요. 춘복은 떨리는 손으로 돈을 주워 담았어요. 평생 모은 재산은 모두 잃고 손에 남은 건 5만 원뿐이었죠. 영희야, 이럴 줄 알았으면 너 혼자 먼저 가지 말았어야 했는데. 춘복은 영희의 사진과 몇 벌의 옷까지만 챙겨 집을 나섰습니다. 40년 동안 살았던 집의 문을 마지막으로 닫으며 그는 자신이 얼마나 외로운 존재인지 깨달았어요. 동네 찜질방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70평생 처음으로 갈 곳 없는 신세가 된 거죠.
하지만 춘복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영희와의 약속만은 지키겠다는 마음으로 주머니 속 복권을 꽉 쥐었습니다. 찜질방 입구에서 춘복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평생 이런 곳에서 잠을 자게 될 줄은 몰랐어요. 입장료 8,000원을 내고 들어가니 이미 하루 생활비의 상당 부분이 사라졌죠. 어서 오세요. 직원의 인사에 춘복은 고개만 끄덕이고 지나갔습니다. 말을 하면 목이 메일 것 같았어요. 찜질방 안은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곳곳에 사람들이 누워있고 텔레비전 소리와 사람들의 대화 소리가 뒤섞여 시끄러웠어요. 춘복은 구석진 자리를 찾아 자리를 잡았습니다. 플라스틱 가방에서 영희의 사진을 꺼내 조심스럽게 세워뒀어요. 여보야, 우리가 이런 곳에서 살게 될 줄 알았니? 사진 속 영희는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춘복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첫날 밤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낯선 환경,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코 고는 소리,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의 상처가 너무 컸어요. 영희가 곁에 있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아들이 이렇게 배신하지는 않았을 텐데. 아버지, 괜찮으세요? 옆자리에 누워있던 중년 남자가 말을 걸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처음 오신 것 같은데 여기 생활이 쉽지 않죠. 저도 3개월째 여기 있어요. 춘복은 자신처럼 사정이 있는 사람이 또 있다는 걸 알고 조금 위로가 되었어요. 3개월이요? 네, 사업 망해서 집도 날리고. 그래도 희망은 버리지 않고 있어요. 그 남자의 말에 춘복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희망, 자신에게도 그런 게 있을까요? 다음 날 아침 춘복은 어김없이 세수를 하고 복권을 사러 나갔습니다. 찜질방 근처 편의점에서 연금 복권 5장을 샀어요. 영희의 생일 번호로 말이죠. 할아버지, 매일 같은 번호 사시네요? 편의점 아르바이트 직원이 신기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응, 이 번호가 특별해서 그래. 혹시 의미가 있나요? 우리 영희 생일이야. 하늘 날아간 우리 영희 말이지. 직원의 표정이 숙연해졌어요. 춘복은 복권을 소중히 지갑에 넣고 찜질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찜질방 생활이 이어질수록 춘복은 자신이 얼마나 외로운 존재인지 깨달았어요. 영희가 있을 때는 몰랐는데 이제야 아내가 얼마나 큰 버팀목이었는지 알겠더라고요. 하루하루 5만 원은 빠르게 줄어들었습니다. 찜질방 입장료, 식사비, 복권값. 계산해보니 일주일도 못 버틸 것 같았어요. 영희야, 나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매일 밤 영희의 사진을 보며 춘복은 중얼거렸습니다. 때로는 꿈에서 영희가 나타나기도 했어요. 꿈속에서 영희는 말했습니다. 여보, 포기하지 마. 우리 약속했잖아. 복권 당첨되면 전 세계 여행 다니기로. 하지만 여보, 나 혼자 어떡해. 혼자가 아니야. 내가 하늘에서 지켜보고 있잖아. 꿈에서 깨어난 춘복은 이상하게도 희망이 생겼습니다. 영희가 정말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았어요. 며칠 후 찜질방에서 알게 된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춘복은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각자 사연은 다르지만 모두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어요. 복권 당첨되면 뭐 하실 거예요? 누군가 물어봤습니다. 글쎄, 일단 우리 영희하고 약속한 여행을 가고 싶어. 그리고 착한 사람들 도와주고. 아, 할아버지는 정말 마음이 착하세요. 춘복은 웃으며 대답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다른 생각도 있었어요. 자신을 이렇게 만든 아들에 대한 원망 말이죠. 하지만 나를 버린 놈들은 용서 안 할 거야.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린 춘복의 말을 아무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는 매일 복권을 사며 영희와의 약속을 지켰지만 동시에 배신한 가족에 대한 복수도 생각하고 있었어요. 찜질방 텔레비전에서
연금 복권 추첨 방송이 나올 때마다 춘복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언젠가는 영희가 보내준 행운이 찾아올 거라고 믿었어요. 그런 날들이 지나며 춘복은 점점 더 강해져 갔습니다.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법을 배웠고 영희와의 추억을 통해 위로를 받았어요. 하지만 그 희망 속에는 복수에 대한 갈망도 함께 자라고 있었습니다. 찜질방 생활 2주일째 되던 날, 춘복은 평소와 다름없이 연금 복권 추첨 방송을 보고 있었습니다. 이미 당첨에 대한 기대보다는 영희와의 약속을 지킨다는 마음으로 보는 것이 습관이 되었어요. 자, 오늘 연금 복권 추첨을 시작하겠습니다.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찜질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춘복은 주머니에서 복권을 꺼내 확인했어요. 3월 23일 영희의 생일로 만든 숫자 조합이었죠. 첫 번째 숫자는 3번입니다. 춘복의 심장이 조금 빨라졌어요. 하지만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 숫자가 맞는 건 자주 있는 일이었거든요. 두 번째 숫자는 23번입니다. 이번엔 정말 놀랐습니다. 영희의 생일 23일과 일치했어요. 춘복은 복권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세 번째 숫자는 춘복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설마, 정말 설마. 6번입니다. 맞습니다. 춘복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복권을 바라봤어요. 영희가 태어난 해의 마지막 숫자였거든요. 네 번째 숫자는 9번입니다. 춘복의 입에서 작은 신음이 나왔습니다. 영희와 결혼한 해의 숫자였어요. 다섯 번째 숫자는 이제 춘복은 숨을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찜질방 안에 다른 사람들은 평소처럼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지만 춘복에게는 인생을 바꿀 순간이었어요. 1번입니다. 여섯 번째 숫자는 7번입니다. 모든 숫자가 맞았습니다. 춘복은 현실감을 잃었어요. 이런 일이 정말 일어날 수 있는 건가요? 보너스 번호는 20번입니다. 춘복의 복권에는 보너스 번호까지 정확히 적혀 있었습니다. 1등이었어요. 연금 복권 1등 당첨이었습니다. 영희야, 영희야. 춘복은 영희의 사진을 꺼내 꼭 안고 눈물을 흘렸어요. 다른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봤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영희가 하늘에서 선물을 보내준 것 같았어요. 하지만 곧 춘복은 정신을 차렸습니다. 이런 일이 알려지면 안 됐어요. 특히 민수와 은정이 알게 되면 다시 나타날 게 뻔했거든요. 춘복은 조용히 짐을 챙겨 찜질방을 나왔습니다. 일단 안전한 곳으로 가야 했어요. 근처 모텔에 방을 잡고 춘복은 복권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분명히 1등이었어요. 매월 500만 원씩 20년 동안 지급받는 연금 복권이었죠. 총 12억 원이었습니다. 영희야, 정말 고마워. 하지만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춘복은 복권을 어떻게 수령해야 할지 고민했어요. 신분증이 필요할 텐데 민수가 알게 되면 안 되잖아요. 다음 날 아침 춘복은 동네 세무사 사무소를 찾았습니다. 박 씨라는 세무사가 친절하게 맞아주었어요. 어르신, 무슨 일로 오셨나요? 사실 복권에 당첨됐는데 비밀로 하고 싶어서 그래요. 박 씨는 춘복의 사정을 들어보고 놀라워했습니다. 연금 복권 1등이요? 정말 축하드립니다. 하지만 가족들이 알면 안 돼요. 복잡한 사정이 있어서. 박 씨는 춘복의 표정을 보고 사연이 있다는 걸 짐작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당첨금 수령부터 관리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 세무 처리도 완벽하게 해드릴게요. 춘복은 박 씨에게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당첨금 수령 절차, 세금 처리, 그리고 비밀 유지까지 말이죠. 하지만 어르신, 이런 큰 돈을 어떻게 쓸 계획이세요? 박 씨의 질문에 춘복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영희와의 약속도 있었고
착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것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일단 나를 버린 놈들에게 복수를 하고 싶어. 춘복의 눈에서 차가운 빛이 났습니다. 영희가 보내준 이 행운으로 자신을 배신한 아들과 며느리에게 정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고 싶었어요. 복수요? 그 놈들이 불법으로 하는 일이 있어. 그것부터 처리하고 나서 기부도 하고 영희와의 약속도 지킬 거야. 춘복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영희의 선물로 받은 이 기회를 헛되이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당첨금 수령 절차를 마친 춘복은 박 씨와 함께 조용한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통장에 찍힌 첫 번째 연금 500만 원을 보며 아직도 꿈 같았어요. 어르신, 정말 축하드립니다. 이제 남은 인생 걱정 없이 사실 수 있겠네요. 박 씨의 말에 춘복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걱정 없이 살 수 있다면 좋겠지만 먼저 해결해야 할 일이 있어요. 복수 말씀이시죠? 그래요. 나를 이렇게 만든 놈들이 지금 뭘 하는지 알고 있어요. 춘복은 찜질방에서 들었던 이야기를 박 씨에게 털어놓았습니다. 민수가 불법 토토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는 소문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급하게 집을 팔았던 것 같다고 했죠. 불법 토토요? 그건 정말 큰 문제네요. 은정이도 공범이야. 둘이 함께 사람들 돈을 빼먹고 있어. 박 씨는 춘복의 말을 들으며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어르신, 복수라는 게 꼭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차라리 경찰에 신고하시는 게. 신고는 할 거야. 하지만 그 전에 확실한 증거를 잡아야 해. 춘복의 눈에는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영희가 살아 있었다면 이런 마음을 품지 않았을 텐데 지금은 달랐어요. 자신을 버린 가족에게 정의를 구현하고 싶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어요. 박 씨는 춘복의 마음을 이해했어요. 가족에게 배신당한 노인의 분노를 말이죠. 며칠 후 박 씨는 춘복에게 조사 결과를 알려주었습니다. 어르신, 정말 맞았어요. 민수 씨가 불법 토토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역시 그랬구나. 은정 씨도 공범이고 벌써 몇 달째 운영하고 있어요. 상당한 금액을 불법으로 취득한 것 같습니다. 춘복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자신한테서 뺏은 집으로 그런 불법적인 일을 하고 있다니요. 증거는 충분해요? 네, 사이트 운영 기록, 입출금 내역, 통신 기록까지 모두 확보했습니다. 박 씨는 춘복에게 두꺼운 파일을 건넸어요. 그 안에는 민수와 은정의 범죄를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증거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제 경찰에 신고할 수 있어요. 춘복은 파일을 넘겨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아들이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게 슬펐고, 다른 한편으로는 정의를 구현해야 한다는 생각이 컸어요. 영희야, 내가 옳은 일을 하는 거겠지? 그날 밤 춘복은 영희의 사진을 보며 물었습니다. 꿈속에서 영희가 나타나 말했어요. 여보, 옳은 일이야. 하지만 너무 미워하지는 마. 민수도 우리 아들이잖아. 하지만 그놈이 나한테 한 짓을 보면 복수는 하되 마음만은 너무 차갑게 굳히지 마. 그게 나와의 약속이야. 영희의 말에 춘복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복수는 하되 마음까지 차갑게 굳히지는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다음 날 아침 춘복은 박 씨와 함께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수사관들은 춘복이 가져온 증거를 보고 놀라워했어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곧 수사에 착수하겠습니다. 비밀로 해주세요. 아직 제가 당첨됐다는 걸 모르거든요. 물론입니다. 제보자 신분은 철저히 보호하겠습니다. 경찰서를 나온 춘복은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이제 정의가 구현될 거예요. 어르신, 이제 기부 계획도 세우시죠.
박 씨의 말에 춘복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영희와의 약속도 지켜야지. 고아원에 기부하고 우리 동네 어려운 사람들도 도와주고. 좋은 생각이세요. 춘복은 복수와 함께 선행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영희가 좋아했을 일이었거든요. 하지만 그 전에 민수와 은정이 받을 벌을 먼저 지켜봐야 했어요. 며칠 후 춘복은 신문에서 불법 토토 사이트 운영자들이 대거 검거되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그 중에 민수와 은정의 이름도 있었어요. 영희야, 이제 시작이야. 춘복은 영희의 사진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복수의 첫 번째 단계가 완료된 거죠. 경찰서에 신고한 지 사흘 후 춘복은 박 씨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르신, 큰일 났어요. 민수 씨와 은정 씨가 오늘 새벽에 체포됐습니다. 춘복은 전화를 받고 잠시 말문이 막혔어요. 직접 신고한 일이지만 막상 아들이 체포되었다는 소식을 들으니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불법 토토 사이트 운영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어요. 피해 금액이 상당해서 실형을 피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춘복은 한숨을 깊게 내쉬었습니다. 복수는 달성했지만 기분이 시원하지만은 않았어요. 어르신,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그런데 박 씨, 내가 당첨됐다는 걸 아직 모르겠죠? 네, 완전히 비밀로 유지되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 기부 계획을 본격적으로 진행하는 게 어떨까요? 춘복은 박 씨의 제안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복수는 끝났으니 이제 영희와의 약속을 지킬 시간이었어요. 그날 오후 춘복은 박 씨와 함께 동네 고아원을 방문했습니다. 영희가 살아있을 때 가끔 봉사를 다녔던 곳이었어요. 원장님, 오랜만입니다. 어머, 춘복 씨, 정말 오랜만이에요. 영희 씨 돌아가신 후로 못 뵈었는데. 원장 수녀님은 춘복을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원장님, 사실 기부를 하고 싶어서 왔어요. 기부요? 고마우시지만 큰 부담 갖지 마세요. 춘복은 박 씨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원장님, 춘복 어르신께서 연금 복권에 당첨되셔서 기부하시려고 합니다. 복권에 당첨되셨다고요? 원장 수녀님은 깜짝 놀라며 춘복을 바라봤어요. 네, 영희가 하늘에서 선물을 보내줬나 봐요. 그래서 영희 이름으로 기부하고 싶습니다. 춘복은 고아원에 2억 원을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새로운 시설을 짓는데 사용하라고 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영희 씨도 하늘에서 기뻐하실 거예요. 원장 수녀님의 말에 춘복은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다음으로 춘복은 동네 복지관을 찾았습니다.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쉼터를 만들고 싶었어요. 관장님, 쉼터 하나 만들려면 얼마나 들까요? 쉼터요?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제대로 된 시설을 만들려면 3억 원 정도는 필요할 것 같아요. 춘복은 주저하지 않고 3억 원을 기부했습니다. 그리고 그 쉼터의 이름을 영희의 집이라고 명명하기로 했어요. 정말 고마우십니다. 이 쉼터 덕분에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박 씨는 춘복의 기부 활동을 보며 감동받았습니다. 어르신, 정말 대단하세요. 복수도 하시고 선행도 하시고. 복수는 정의를 위한 거였고, 기부는 영희와의 약속이야. 둘 다 해야 할 일이었어. 춘복의 말에 박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후 춘복은 신문에서 민수와 은정의 재판 소식을 봤습니다. 2년에서 3년의 실형이 예상된다고 했어요. 영희야, 이제 됐지? 정의도 구현하고 우리 약속도 지켰고. 하지만 춘복의 마음 한구석에는 아직 아쉬움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들이 감옥에 가게 된 것에 대한 복잡한 감정이었어요. 그날 밤 춘복은 꿈에서 영희를 만났습니다. 여보, 잘했어.
하지만 이제 미움은 그만 놔둬. 영희야, 나도 그러고 싶어. 하지만 그놈들이 나한테 한 짓을 생각하면 복수는 끝났잖아. 이제 우리 약속한 여행도 가고 남은 인생 행복하게 살아. 영희의 말에 춘복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시간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춘복은 박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 씨, 이제 새 집도 알아보고 여행 계획도 세워볼까요? 좋은 생각이에요, 어르신. 남은 인생 행복하게 사세요. 춘복은 영희의 사진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복수도 끝났고 기부도 했고 이제는 정말 영희와의 약속을 지킬 시간이었어요. 민수와 은정의 재판이 시작된 지 한 달 후 춘복은 박 씨로부터 중요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르신, 재판부에서 피해자 진술을 원한다고 하네요. 피해자 진술이요? 네, 불법 토토로 인한 피해자들이 많은데 어르신께서 제보하신 분이니까 증언을 부탁한다고 합니다. 춘복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직 자신이 복권에 당첨되었다는 사실을 숨기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내가 나서면 민수가 알아볼 텐데. 그건 걱정하지 마세요. 이미 언론에서 관심을 갖고 있어요. 기자회견을 열어서 공개적으로 진실을 밝히는 것도 방법입니다. 박 씨의 제안에 춘복은 깊게 생각했습니다. 이제 숨길 이유도 없었어요. 오히려 당당하게 진실을 말할 시간이 온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춘복은 마을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지역 언론사 기자들이 모여들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춘복입니다. 춘복은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제 아들 민수와 며느리 은정이 불법 토토 사이트를 운영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제가 당한 일부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춘복은 집을 빼앗긴 일부터 찜질방에서 생활한 것까지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기자들은 충격적인 표정으로 춘복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어르신, 어떻게 아들의 불법 행위를 알게 되셨나요? 한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사실, 저는 연금 복권에 당첨되었습니다. 회장안이 술렁거렸습니다. 매월 500만 원씩 20년 동안 받는 연금 복권 1등에 당첨되었어요. 돌아가신 아내의 생일 번호로 당첨된 거죠. 기자들은 연신 카메라 셔터를 눌렀습니다. 당첨금으로 세무사를 고용해서 아들의 불법 행위를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에 신고했어요. 복수하시려고요? 처음에는 복수 생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정의를 구현하고 싶었어요. 불법으로 돈을 벌면서 다른 사람들을 속인 것은 용서할 수 없었거든요. 춘복의 말에 기자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당첨금은 어떻게 사용하실 계획이세요? 이미 고아원에 2억 원, 마을 쉼터 건립에 3억 원을 기부했습니다.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사용할 예정입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춘복은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더 이상 숨길 것도 없었고 진실을 말한다는 것이 이렇게 시원한 일인지 몰랐어요. 다음 날 아침 춘복의 이야기는 지역 신문 일면을 장식했습니다. 70 노인의 정의 구현 복권 당첨금으로 기부와 정의를 실현하다는 제목의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박 씨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르신 대단하세요. 온 동네가 어르신 이야기로 시끄러워요. 그런가요? 좀 부끄럽네요.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에요. 정의를 구현하신 거잖아요. 재판 당일 춘복은 증인석에 섰습니다. 민수와 은정이 피고석에 앉아 있었어요. 춘복과 눈이 마주치자 민수는 고개를 푹 떨어뜨렸습니다. 증인께서는 피고인들과 어떤 관계입니까? 민수는 제 아들이고 은정은 제 며느리입니다. 가족을 고발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춘복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불법을 용인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고 그것은 정의롭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판사는 춘복의 증언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까? 춘복은 민수와 은정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진심으로 반성하고 새로운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족이지만 잘못한 것은 벌을 받아야 해요. 재판이 끝난 후 춘복은 법원 앞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했습니다. 어르신, 아들을 용서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용서는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고 나서 생각하겠습니다. 춘복은 아직 용서할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미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정의가 구현되기를 바랄 뿐이었죠. 재판이 끝난 지 2달이 지났습니다. 민수는 3년, 은정은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어요. 춘복은 복잡한 심정으로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영희야, 이제 정말 끝났어. 춘복은 새로 마련한 작은 아파트에서 영희의 사진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당첨금으로 깔끔한 투룸 아파트를 샀고 영희의 사진을 가장 좋은 자리에 모셔뒀어요. 며칠 전 영희의 집 쉼터 개관식에 참석했을 때의 일이 떠올랐습니다. 많은 어려운 이웃들이 고마워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어르신, 정말 감사합니다. 이 쉼터 덕분에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복지관 관장님의 말에 춘복은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영희가 좋아했을 일이에요. 당신이 하늘에서 이런 기회를 주신 것 같아요. 고아원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춘복이 기부한 돈으로 새로 지은 시설이 완공되었다고 했어요. 춘복 할아버지, 감사해요. 아이들이 달려와 안기는 모습을 보며 춘복은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영희가 살아있었다면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어느 날 아침 춘복은 우편함에서 편지 한 통을 발견했습니다. 교도소에서 온 것이었어요. 민수가 보낸 편지였습니다. 아버지께 정말 죄송합니다. 아버지를 그렇게 대한 것을 매일 후회하고 있습니다. 교도소에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제가 얼마나 잘못된 일을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아버지가 복권에 당첨되셔서 기부하신 일을 신문에서 봤어요.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동시에 더욱 부끄러웠어요. 아버지, 저를 용서해달라고 말씀드릴 자격도 없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출소하면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새로운 사람이 되겠습니다. 아버지 건강하세요. 어머니 산소에도 꼭 인사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민수 올림. 춘복은 편지를 읽고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분노도 슬픔도 아닌 복잡한 감정이었어요. 영희야, 민수가 편지를 보냈어.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 같아. 그날 밤 꿈에서 영희가 나타났습니다. 여보, 민수를 용서해줘. 하지만 그놈이 나한테 한 짓을 복수도 했고 정의도 구현했잖아. 이제 용서할 때가 됐어. 그래도 민수도 우리 아들이야. 잘못했으면 벌을 받았고 이제 기회를 줘야지. 영희의 말에 춘복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후 춘복은 민수에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민수야, 내 편지 잘 받았다.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니 다행이다. 아버지도 처음엔 많이 화가 났었다. 하지만 이제는 미워하지 않는다. 다만 내가 정말 새로운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출소하면 한번 만나자. 그때 진심으로 사과한다면 용서하겠다. 너희 어머니가 하늘에서 지켜보고 있다. 실망시키지 마라. 아버지가 편지를 붙인 후 춘복은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복수도 끝났고 용서도 준비되었어요. 박 씨가 찾아와 남은 당첨금 관리에 대해 상의했습니다. 어르신, 아직 상당한 금액이 남아 있어요. 어떻게 사용하실 계획이세요? 영희와 약속한 여행도 가고 싶고
계속 기부도 하고 싶어요. 좋은 생각이에요. 춘복은 영희의 사진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영희야, 이제 우리 약속한 여행을 가볼까? 당신이 가고 싶어 했던 제주도부터 시작해서 몇 달 후 춘복은 제주도 바닷가에서 영희의 사진을 들고 있었습니다. 석양이 바다를 물들이는 아름다운 풍경이었어요. 여보야, 우리 정말 여행 왔네. 비록 당신은 사진으로만 함께하지만 바닷바람이 살랑 불어와 춘복의 머리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마치 영희가 옆에 있는 것 같았어요. 이제 춘복은 진정한 평화를 찾았습니다. 복수도 끝났고 정의도 구현했고 기부도 했고 용서도 준비했어요. 영희와의 약속도 지키고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춘복은 숙소에서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영희와 함께 제주도에 왔다. 당신이 얼마나 바다를 좋아했는지 기억한다. 복권에 당첨된 것도 민수의 잘못을 바로잡은 것도 모두 당신이 하늘에서 도와준 것 같다. 이제 정말 행복하다. 남은 인생 당신과의 추억을 만들며 살아가겠다. 춘복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영희의 사랑과 당첨금이 가져다준 기적 같은 이야기였어요. 복수와 정의 그리고 용서와 나눔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결말이었습니다.